이른 아침, 서지수의 작은 아파트에는 3살 배기 딸 박혜운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쏟아졌다. 혜운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딸기잼 토스트를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집어먹으며 입가에 묻은 잼도 모른 채 마냥 행복한 표정이었다. 잘 나가는 광고 기획자인 지수는 오늘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지만 딸아이의 해맑은 미소 한 번이면 밤샘 작업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에게 혜운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였고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지수는 오늘 하루 혜운이를 돌봐주기로 한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에게 몇 번이고 주의사항을 일러두었다. 김 여사는 싹싹한 며느리의 부탁에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말라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지수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지수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녀의 이기적이고 때로는 교활하기까지 한 본성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혜운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딸아이의 작은 손을 시어머니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다. 혜운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엄마, 금방 다녀올게. 사랑해. 우리 딸. 지수는 혜운이의 통통한 볼에 뽀뽀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긴장감과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애써 떨쳐내려 하며 회사로 향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지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논리적인 설명은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의 지수는 잠시나마 딸아이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그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남편 박현우였다. 여보 큰일 났어. 혜운이가 없어졌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에 지수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혜운이가 없어졌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혜운이를 데리고 갔다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경찰들과 동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있었다. 아이고,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우리 혜운이를 잃어버렸어. 잠깐,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우리 강아지 같은 혜운이가 엉엉. 김 여사는 지수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실신 직전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혜은이를 잃어버린 경위를 설명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워주다가 잠시 옆집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혜은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너무나도 전형적이고도 안타까운 실종 이야기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 여사의 처절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지수는 그 순간 싸늘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눈물, 그녀의 절규,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과장되고 자기적으로 느껴졌다. 물론
손녀를 잃어버린 할머니의 슬픔이 오죽할까마는. 지수는 그녀의 슬픔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연기의 냄새를 맡았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계산적인 빛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연기하고 있어. 그 생각은 벼락처럼 지수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슬픔을 연기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대체 왜 지수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일단은 혜은이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반드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 거라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모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지수는 눈물을 감추고 슬픔에 잠긴 엄마의 얼굴 뒤로 냉철한 관찰자의 시선을 번뜩였다. 딸을 잃은 어미의 절규와 분노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차갑고도 예리한 복수의 칼날로 벼려내기 시작했다. 이 비극적인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이미 잔인한 진실의 그림자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한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놀이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 박현우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내 서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시아버지와 다른 가족들도 속속 도착하여 울부짖는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를 애워쌌다. 경찰은 현장 통제선을 치고 김 여사를 상대로 실종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혜은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놀이터 주변을 미친 듯이 헤맸지만 아이의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은 슬퍼하거나 절망할 때가 아니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봐야만 했다. 김영희 여사는 경찰관 앞에서 다시 한번 처절한 연기를 펼쳐 보였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흐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혜은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과장된 몸짓과 함께 늘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애절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눈동자와 불안하게 맞물리는 손가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이야기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몇 가지 모순점들을 놓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녀는 처음에는 혜은이가 노란색 미끄럼틀 근처에서 사라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네 근처였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혜은이를 찾기 위해 놀이터 구석구석을 헤맸다고 했지만 정작 그녀의 옷이나 신발에는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남편 박현우의 태도 역시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다. 그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로서 당연히 슬퍼하고 절망해야 했지만 그의 슬픔은 어딘지 모르게 깊이가 없어 보였다. 그는 아내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 김 여사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감싸는데 더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가 김 여사에게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혜은이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분들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지수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미리 짜인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손녀를 잃어버린 슬픔보다는 아내와 아들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경찰의 질문에는 우리 며느리가 원래 좀 칠칠치 못해서 애를 잘 못 봤나 봅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라며 오히려 김 여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 순간 지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어쩌면 혜은이의 실종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은이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날은 어두워졌고 놀이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텅 빈 놀이터 그네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향한 그리움이자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외침이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이나 남편 혹은 시댁 식구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이제 기댈 곳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 혜은이의 행방을 찾아야 했고, 동시에 이 추악한 사건 뒤에 숨겨진 검은 음모를 파헤쳐야만 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혜은이에 대한 생각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거짓된 눈물과 남편의 어색한 위로, 그리고 시아버지의 알 수 없는 침묵을 떠올리며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평소 혜은이에게 유독 차갑게 대했던 몇몇 순간들과 남편이 최근 들어 정체 모를 사람과 자주 통화하며 돈 문제로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기억들이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수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추악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더욱더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딸을 되찾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경찰의 공식적인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했다. 실종된 아이 박혜원을 찾기 위한 전단이 동네 곳곳에 붙고, 방송에서는 연일 안타까운 사연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혜은이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서지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숯덩이처럼 까맣게 변해갔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시르에 빠진 엄마의 모습을 연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수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와의 과거 기억들을 샅샅이 되짚어 보았다. 평소 김 여사는 손녀 혜은이에게 살갑게 대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차별과 불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지수는 알고 있었다. 김 여사는 입버릇처럼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 손주가 있어야 하는데 라며 은근히 아들 타령을 했고, 딸인 혜은이에게는 여자애가 너무 드세다, 얌전하지 못하다라는 식의 불만을 종종 드러내곤 했다. 또한
지수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남편 현우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대해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혹시 시어머니가 혜운이를 어딘가로 일부러 보낸 것은 아닐까? 아들 손주를 보기 위해, 혹은 와대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끔찍한 상상이었지만 지수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알리바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혜운이가 실종되었다는 놀이터 주변 상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날 김 여사와 혜운이를 보았는지, 혹은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다. 대부분의 상점 주인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 구석진 문방구의 나이 지긋한 주인이 뜻밖의 증언을 해주었다. 그날 할머니 한 분이 여자아이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지나가긴 했는데 아이가 뭘 사달라고 떼를 썼는지 할머니가 아이를 막 다그치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가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 옷차림이나 인상착의가 경찰에서 보여준 사진 속 할머니랑은 좀 다른 것 같던데. 지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만약 문방구 주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는 혜운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녀는 즉시 놀이터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공공 CCTV는 이미 경찰에서 확보해갔지만 개인 상점이나 주택에 설치된 사설, CCTV 영상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듯했다. 지수는 가게 주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사비를 털어 영상 자료를 입수했다. 며칠 밤을 새워 CCTV 영상들을 분석하던 지수는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다. 혜운이가 실종되던 날, 시어머니 김 여사는 놀이터가 아닌 정반대 방향의 한적한 골목길로 혜운이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김 여사 혼자서 골목길을 빠져나와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도 함께 포착되었다. 혜운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경찰과 가족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 현우에게 알려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고 오히려 지수의 의심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 엄마가 얼마나 상심이 크신데. 당신까지 엄마를 힘들게 해야겠어.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당신이 나서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현우는 지수의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지수는 남편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싸움은 어차피 처음부터 자신 혼자만의 것이었으니까 지수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녀가 혜운이의 실종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중 누군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들 역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기로 했다.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지혜였다. 지수는 지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혜는 친구의 충격적인 사연에 함께 분노하며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지혜는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지수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시어머니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수의 마음속에는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진실을 향한 처절한 갈망, 그리고 가해자들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냉철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그 모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지수는 변호사 친구 민지혜와 함께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치밀하게 방역의 시나리오를 짰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처절한 복수심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시댁 식구들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혜은이의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김영희의 가면을 벗기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시부모님과 남편 박현우,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지수의 집에 모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영희 여사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지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 이렇게 모두 모이시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혜은이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준비해둔 노트북을 TV 화면에 연결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이 확보한 놀이터 주변 CCTV 영상들을 재생시켰다. 화면 속에는 혜은이가 실종되던 날, 김영희 여사가 혜은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가 아닌 정반대 방향의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혼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님,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머님께서는 분명 그날 혜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셨고 그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셨죠. 그런데 이 영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김영희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내가 잠깐 혜은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려고 골목 안가게에 잠깐 들렀던 거야. 그러다가 그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지수가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가 그 골목 안가게들 전부 확인해봤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혜은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수는 다음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그것은 놀이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문방구 앞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김영희 여사가 혜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아이를 다그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김 여사의 옆에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어머님, 그리고 왜 혜은이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던 겁니까? 마치 아이를 어디론가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김영희 여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남편 박현우가 다급하게 지수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제발 그만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당신 정말 왜 이래? 하지만 지수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당신은 빠져. 당신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나를 속인 거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지수의 서늘한 눈빛에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증거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시동생 민준 역시 형수님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더 이상 어머니를 변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김영희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죠. 어머님, 혜은이, 우리 하은이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리고 저 남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김영희 여사는 지수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는가 싶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가장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발각된 자의 절망적인 흐느낌이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우리 혜은이를... 김영희 여사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평소 아들 손주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과 며느리 지수에 대한 알 수 없는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로부터 딸을 입양 보내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은밀한 제안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그 남자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아이가 실종된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딸 혜은이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김영희 여사의 멱살을 잡고 절규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딸을 팔아넘길 수가 있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장 말해. 내 딸 어디로 보냈는지. 그놈은 또 누구야? 김영희 여사는 지수의 절규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때는 인자한 할머니, 자애로운 시어머니로 존경받았던 그녀의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뿐이었다. 지수는 결코 그녀를,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가장 잔인하고도 처절한 방식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김영희 여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아들 손주를 원했던 뒤틀린 욕망, 그리고 며느리 서지수에 대한 해묵은 질투심이 빚어낸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였다. 김 여사는 흐느끼며 자신이 어떻게 그 정체불명의 남자와 연락이 닿았는지, 그리고 혜은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그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했다. 그녀는 혜은이가 좋은 집에 입양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변명을 덧붙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지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딸 혜은이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여사의 위선적인 눈물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딸 혜은이를 찾는 것이었다. 그 남자 인상착의 연락처, 만났던 장소, 아는 건 뭐든지 다 말해요.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당장이라도 김 여사를 해칠 것처럼 이글거렸다. 김 여사는 지수의 기세에 눌려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정보를 공포에 질린 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남자의 대략적인 나이와 외모, 그가 사용했던 대포폰 번호, 그리고 혜은이를 넘겨주었던 한적한 시골의 버스 정류장까지. 남편 박현우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동시에 그런 어머니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내 지수와 딸 혜은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그는 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의 추악한 범죄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는 존경받는 가장이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시동생 박민주는 형수 지수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제가 어떻게든 혜은이를 찾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죄, 저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혜은이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조카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오직 딸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만이 필요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 친구 민지혜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상황을 알렸고 지혜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혜은이를 찾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영희 여사를 아동 유기 및 인신매매 셔셔위로 긴급 체포했고 그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혜은이를 넘겨받은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가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이미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가 알려준 인상착의와 이름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는 다시 난관에 부딪히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와 함께 김 여사가 혜은이를 넘겨주었다는 시골버스 정류장으로 직접 향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지만 지수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정류장 근처에 설치된 낡은 CCTV 하나를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김 여사가 혜은이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 김 여사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혜은이를 차에 태우고 사라지는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비록 차량 번호판까지는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차종과 색깔, 그리고 운전자의 대략적인 실루엣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 지수와 지혜는 이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전국의 해당 차량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동시에 지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혜은이의 사진과 함께 차량 정보를 올리고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순식간에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혜은이를 찾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혜은이의 사진을 보며 기도를 올렸고 낮에는 경찰서와 방송국을 뛰어다니며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남편 현우는 죄책감 속에서도 아내를 도와 혜운이를 찾는 데 모든 힘을 쏟았고 시동생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지만 며느리와 손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마침내 한 네티즌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수배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농가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지수와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출동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제발 우리 혜운이가 무사하기를.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길고도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제보를 받은 경기도 외곽의 농가로 향하는 내내 서지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울렁였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우리 혜운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의 스산한 풍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민지혜 변호사와 남편 박현우, 그리고 뒷자리에 동승한 시동생 박민준 역시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간절한 바람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농가에 도착하자 이미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신호를 보내왔다. 낡고 허름한 농가 주택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조용히 집을 포위했고 지수는 숨을 죽이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진입작전이 시작되었다. 몇 명의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곧이어 격렬한 저항소리와 함께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채서 뛰어내려 집 안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민지혜와 현우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렸다. 안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몇 분 같은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한 경찰관이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왔다. CCTV 영상 속 바로 그 남자였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경찰관이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혜운아.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이는 분명 혜운이었다. 비록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눈은 단번에 자신의 딸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잊고 딸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다. 혜운이는 엄마 품에 안기자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지수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기적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을 이렇게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니. 남자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전문적인 아동 인신매매 조직원은 아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영희 여사로부터 골치 아픈 손녀딸을 잠시 맡아줄 수 있겠냐. 후사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돈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했던 것이었다. 그는 혜운이를 며칠 동안 자신의 농가에 데리고 있었으며 곧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혜운이는 별다른 학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낯선 환경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몹시 힘들어했던 듯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지수는 김영희 여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시댁 식구들 전체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변호사 민지혜와 함께 김영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아버지와 남편 박현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김영희 여사는 아동 유기 및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평생을 고고하고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아왔던 그녀의 추악한 민낯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다.
시아버지 역시 아내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부심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남편 박현우에 대한 지수의 분노는 특히 더 컸다. 그는 비록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도 이를 방관했으며 심지어는 아내인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지수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현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고 어머니는 감옥에 갔으며 동생과의 관계마저 파탄 나버렸다. 그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었다. 시동생 박민주는 형과 어머니의 죄에 대해 지수에게 깊이 사죄하고 혜은이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점을 감안하여 지수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어머니였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였다. 그녀의 처절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혜은이는 다행히 심리치료를 통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지수는 딸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다시 예전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동시에 그녀는 이 사회에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향한 외침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를. 하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딸 혜은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세상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반드시 모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역할도 했다. 김영희 여사와 혜은이를 납치했던 남자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수많은 증거와 국민적 공분 속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는 낱낱이 드러났고 김영희 여사는 아동유기 및 인신매매 교사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평생을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그녀의 말로는 비참했다. 남편이었던 시아버지 역시 아내의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과 사회적 지탄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서지수는 남편 박현우와의 이혼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현우는 마지막까지 지수에게 용서를 빌며 매달렸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 어떤 미련도 없이 그와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고 혜은이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현우라는 남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어떤 형태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을 선사한 존재들이었으니까. 이혼 후 지수는 혜은이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혜은이는 다행히 엄마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끔찍했던 며칠간의 기억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지수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딸을 보듬어 안았다.
그녀는 혜은이가 다시 예전처럼 밝고 해맑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지수는 자신의 커리어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광고 기획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대신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그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단체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지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힘겨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딸 혜은이가 있었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혜은이는 어느덧 건강하고 밝은 초등학생으로 자라났고, 지수는 여전히 아동인권 운동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이 남긴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의지와 따뜻한 인간애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수는 혜은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혜은이는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들려주었고, 지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문득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자신이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지금 이런 평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상처 위에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의미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통해 얻은 공허한 만족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으며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다. 지수는 딸의 작은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대신 잔잔한 평화와 함께 미래를 향한 굳건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 혜은이가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며 사랑과 정의의 힘을 믿고 나아갈 터였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의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3살짜리 딸을 잃어버린 후 무릎 꿇고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그저 연기일 뿐인 걸 알고 있었다. 반드시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는 강렬한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엄마가 겪게 되는 가장 끔찍한 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처절한 진실 규명, 그리고 정의 실현의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서지수가 겪었던 고통과 분노,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강인한 모성애와 불굴의 의지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나아가 정의와 연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지수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